최강의 정예부대를 자랑하는 이스라엘군이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마스의 최후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거대한 지하터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자 지하 비밀 터널의 모든 것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이스라엘군이 정복하려 하는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인근 이집트에서 물품을 밀수하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여러 지하터널로 유명한 지역이라 그러면서 하마스는 흔히 알려진 지하터널 외에도 또 다른 지하터널 네트워크인 일명 가자 메트로를 구축해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가자 메트로는 이스라엘군 정찰기와 드론의 감시를 피해서 최고 깊이 수 킬로미터의 거대한 지하 미로를 건설해서 인원과 물자를 운반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로켓이라든지 이런 무기와 주의 통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마스는 2021년 이 터널의 총 길이가 500km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총 연장 350km의 서울 지하철에 1.5배 육박하는 규모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한 2007년 이후에 이곳을 봉쇄만 해왔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에 하마스는 중장비 없이 기본적인 자재만으로 이런 터널을 구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마스는 수년 동안에 인구 밀도가 높은 이 가자 지구 아래에 있는 터널을 이용해서 무기와 지휘시설, 전투기를 숨겨왔습니다. 시간 지남에 따라 통로는 환기 통로와 전기시설로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부는 깊이가 35m에 이르며 이 철로와 통신실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이런 가자 메트로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하마스가 민간 용도나 인도적 목적으로 반입된 콘크리트를 지하터널 건설용으로 전용한다. 이렇게 비난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부터 지킬 방공호나 조기경보 체계 구축보다는 이 가자 메트로 건설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전력상 압도적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상대하려면 게릴라전과 같은 이런 비대칭 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가자 메트로 같은 비밀 지하 터널이 매우 매력적인 도구가 되어 왔다라고 CNN은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알카에다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 지하 터널을 구축했고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북베트남이 대규모 땅굴을 활용해서 상당한 전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가자 메트로가 하마스의 비밀 병기이자 난공불락의 요새로 부각되는 이유는 이 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의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가자 지구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와 주변 지역에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몰려 살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라이만 대학의 지하전술 전문가인 데프니 리세몽 바라크 교수도 터널을 상대하는 건 언제나 어렵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지만 이 도시 구역이라면 모든 게 더욱 복잡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도시의 거대한 인구가 방패막이가 되기도 하고 살상에 살아있는 인질이 되면서 이 가자 메트로에 대한 공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달 7일에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1,500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냈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고한 민간인이 거주하는 가자시티의 건물과 주택 아래 터널에 숨어 있다 그러면서 가자 주민들이 사실상의 인간 방패로 쓰인다라고 규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마스 제거를 위한 표적 공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14년 하마스와 대규모 전면전을 벌였을 때처럼 이번에도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가자지구 일대의 지하터널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지하터널을 완전하게 파괴하는 방법 중 최고는
대대적인 폭격을 통해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위해서 민간인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있지만 110만 명이 이르는 민간인들을 완전히 대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인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폭격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터널 입구들이 건물의 지하라든지 종교시설 내부 등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 하나하나 수색해야 되는데 이는 사실상 전면적인 시가전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다는 난점도 있습니다. 하마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이 가자 주민들의 대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까지 봉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난점도 있습니다. 리세명 바라크 교수는 설령 민간인 전원이 소개됐다고 해도 지하 터널을 파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공기를 동원한 폭격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납치해서 억류 중인 인질이 199명에 이르는 까닭에 선뜻 이를 택하기도 힘들고 매복이라든지 부비 트랩 등의 위험 때문에 병력을 내부로 투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09년과 2014년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을 위해서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했지만 이 하마스의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하마스는 민간인을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땅굴을 통해 이스라엘군을 기습했고 이스라엘은 유엔 관련 시설 공격과 민간인 사살 등으로 전쟁 범죄 국가라는 오명을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는 작전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이 더 큰 우려를 낳는 것은 이전의 지상전에 비해서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투가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과 2014년 이스라엘군이 로켓 발사 시설과 땅굴 파괴를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이스라엘군의 목표는 아예 하마스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하마스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를 파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비밀 터널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5일 이스라엘은 2014년 이 비밀 지하 미로의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가자 지구하고의 60km 국경을 따라서 지하 장벽을 개발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아이언월, 그러니까 철벽과 아이언 스파이드, 철삽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터널 건설을 감지하는 시스템에 수억 달러를 더 투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이 방어 시스템은 이번 하마스의 반격을 하는데도 이 일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땅굴 탐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적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2014년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알려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던 이스라엘 기업 엘빗 시스템스와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스가 개발한 정교한 땅굴 탐지 시스템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탐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문제는 하마스의 가자 메트로를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또다시 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난 2021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지하에 있는 100km의 터널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500km에 달하는 터널망이 있고 이 중 5% 정도만 공격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군이 작전 목표로 삼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의 하마스 축출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뿐더러 또 다른 보복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군의 고심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진격은 한마디로 땅굴 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굴에 숨은 하마스 대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그물처럼 퍼져 있는 땅굴 진출입로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하마스의 게릴라전에 맞서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땅굴 전쟁 목표의 하나로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코브 아미드로르 이스라엘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떻게 하면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할지가 문제라 그러면서 가자지구 점령에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반면 이타마르 야르 전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의 부의장은 가자지구 점령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야르 전 부의장은 지상전은 하마스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 못하도록 만드는 수단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 지구를 둔 전쟁은 결국 가자 메트로를 누가 더 공격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템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